기량이 영상 안 봤구나. 기량아, 영상을 안 봤구나. 왜 그랬어? 지원하고 윤겸이 안 오고 인규 안 오고. 지우가 어쩐 일로 늦지? 어? 인규는 좀 늦는다 그랬대, 학원에다. 왔네? 오늘 왜 사람이 많이 없어? 알았으니까. 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 우리? 운동량 같은 거나 다른 방향까지야.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량까지 했구나. 자, 책의 100쪽입니다. 100쪽.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량의 정의를 이야기해 봤는데, 자, 운동량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값이다. 자,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라고 얘기했지. 자,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운동량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이 물체의 속도가 v라는 속도로 진행한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 p는 mv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해도 변하고 방향이 변해도 변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줘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이 값을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해서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를 보내줘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얘기했고, 이번에는 자, 충격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충격량. 자,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자,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의미해 줍니다.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충격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경우에 충격을 많이 받는지 이야기해 보면, 자, 충격량은 힘의 크기가 클수록 충격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한 충격을 받은 정도, 충격량은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묶어서 우리는 충격량을 정의를 해주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충격량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
그래서 이걸 충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충격량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충격량을 기호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펄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임펄스라고 불러서 충격이라고 하는데, 충격량 임펄스 I라는 녀석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줘서 단위는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써줄 수 있어요. 근데 뉴턴이라는 것은 힘의 단위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 단위를 살펴봤더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운동량과 단위가 똑같더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 충격량에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런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해.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볼까? 힘이 일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일정할 때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이런 모습이 그려져요. T가 있고 여기 F가 있으면 0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게 바로 충격량이 되지. 왜? F 곱하기 T꼴이니까. 오케이? 단위는 뉴턴 세크로 표현해주고 있다. 갔다 와. 자, 이번에는 F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코피 나는데 마스크 쓰면 마스크에 피 묻지 않아? 코딱지 봤구나. 자, F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F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F를 살펴봤더니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할게. 이 경우에도 역시 뭐가 되지?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야. 이때 얘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시간 동안에 막대기를 위아래로 적당히 올렸다 내렸다 해보니까 이 F라는 녀석이 갖는 사각형의 넓이와 노란 곡선의 아래 넓이가 같아지는 때를 볼 수 있거든. 그때 일정한 힘을 뭐라고 해? F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거 진짜 계산할 수 있냐고 현우가 물어봤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냐면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 오케이? 이때 우리는 여기에 아주 작은 막대들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자, 이런 막대들을 세워봐요. 자, 이런 막대들을 세우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이무의 위치에 있을 때 자, 이무의 위치에 있을 때 이때를 FI라고 한다면 자, 이 변화량이 델타 TI가 되는 거지. 그때 아주 짧은 구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 값이 이 시간 동안에 아주 작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전체 충격량은 이렇게 쓸 수 있네. F1 곱하기 델타 T1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T2 더하기 똔똔똔똔 더하기 마지막 Fn 곱하기 델타 T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Ti라고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으로 전체 잘라서 다 합쳐줘서 계산을 해주는데 단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니? 남는 부분과 모자란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겠지. 그래서 근사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사값이 되는 거지. 이해해? 그렇다면 얘를 원래 참값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델타 t를 엄청나게 작게 쪼개는 거지. 쪼개는 구간을 엄청나게 작게 쪼개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라는 것은 수학에서 제한하다는 뜻이야. 뭘 제한해? 델타 t의 크기를 뭘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엄청나게 작게 쪼갰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ti라고 써주는데 리미트 시그마가 계속 반복되면 귀찮겠지. 그래서 얘는 하나의 기호로 써서 이렇게 쓰고 f 아주 작은 델타는 t로 바꿔서 fdt라고 써준다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을 때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이 정의가 바로 적분의 정의고요. 적분의 정의고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구조법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경우에는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아이가 문제야? 어? 아이가 문제야? 오늘 배운 건데 네가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중력량. 오늘 배우기 시작한 건데 아이는 너야. 난가? 너가 아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네. 죄송해요. 저 세계사를 우리 78번. 집까지 뛰어갔어요. 집이 어딘데? 저 여기서 뛰어와도 되는데요? 아니 계양 중에서 계양까지 뛰어왔어요. 버스 하나도 안 오는데. 학원 버스도 못 한 거야? 네. 왜? 저 실교시하면 4시 20분에 끝나거든요. 그 차를 못 잡는 거야? 4시 30분에 가셔요. 집에도 못 들리고 온 거야? 집에 들어가서 차 가지고 왔어요. 간식도 먹고 네? 간식도 먹고 저안 왜 간식도 안 먹고 왔어? 시간이 없었어요. 배고파서 눈물 나면 어떡해. 나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적분의 정의라고 하고 이거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적분의 개념을 한번 도입해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보자. 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빠져 있어요. A가 델타 T분의 델타 B예요. 응? 무슨 얘기야? A가 어디 있어? 아니 운동량과 힘의 관계에서 아직 안 하셨어요? 응. 안 하셨어요? 뭔 얘기야? 아니 저 이거 A가 뭐냐고? 네. A가 뭐냐고? A 가속도잖아요. 근데 여기 운동량과 힘의 관계에서 어 F는 M에는 M 근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한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A랑 델타 T분의 V가 델타 T분의 델타 V가 같아요?
다 왔습니다. 야, 그거는 우리 가속도의 정의였잖아. 자, 그러면 책에 없는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졸려? 마라탕 먹고 왔어요. 마라탕 먹고 왔어? 학원에 와서 먹었어? 마라탕 먹고 뛰어서 버스 탔어요. 집에서? 마라탕 왜 먹어? 맛있어요. 맵지 않아? 맛없던데.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인별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아? 아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트레스 비빔면에다가 고기에서 먹는 게 맞아요. 선생님 매운 거 싫어해가지고 매운 게 얼마나 맛있어. 근데 청양고추도 안 드세요? 안 먹어. 청양고추를 안 먹어요? 나도 안 먹어. 아빠 고기 먹을 때 제가 고추를 왜 먹어? 고추 맛있잖아요. 고추 그냥 맛있는데. 밥에다가 그냥 오이 고추 넣어서 고추.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고추는 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야채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나는. 야채도 되게 안 돼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그지 기량아. 고기가 이거지. 브로콜리는 왜안 돼? 야채를 왜 먹어? 고기도 맛없고 야채. 고기도 좋아하고 야채. 너 후추를 왜 먹어? 아니 그냥 자. 브로콜리 왜 먹어? 후추는 왜 먹어? 브로콜리 왜 먹어? 야 오이 브로콜리는 저번에 오이 맛없다고 했다가 얘 자. 화났어. 야 아니 브로콜리는 맛있어. 자, 그러면 아 맛있어. 브로콜리 속에 기생충, 벌레, 먼지 엄청나게 많대. 그래갖고 엄청나게 잘 씻어서 먹어야 된대. 하나 잘 씻어 먹어. 배에 들어가서 익혀서. 엄청나게 잘 씻고 잘 익혀갖고 와. 그것도 막 닦을 때 되게 조심해서 닦아야 되던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얘기해 봅니다. 자, 여기 어떤 마찰이 없는 면이 있다라고 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어. 자, 이 물체가 지금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대? v0의 빠르기로 가고 있대. 이때 물체를 뒤에서 밀었어요. F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었대. 그럼 물체는 뭘 갖게 되지? 가속도를 갖게 되겠지. 자, 이렇게 가속도를 갖게 되면 힘이 일정하면 일정한 가속도,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얘는 속도가 V라는 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얘기하자. 오케이? T 또는 델타 T라고 쓰기로 할게. 자, 그렇다면 흔들지 마. 너 혹시 음악실에 있는 그 미친놈이야? 네? 메트로놈이라고? 그게 뭐예요? 메트로놈. 쌤 메트로놈 미친. 메트로놈. 왜? 기타 칠때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놈이니까. 메트로놈 피아노 칠때 되게 아니 오줌 마려워서 그래요. 겸이 오줌 마른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빨리 싸고 와 가서. 커피 닦을 때 사는데요. 겁나 티야. 싸고 안 떼잖아. 자, 그렇다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 자, 지우에게 물어봐야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공식을 얘기해 보세요. F는 관성력.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공식을 얘기해 보세요. 어허. 여기 다 외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외웠어. 말해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얘는 몰라요. 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죠. 저도 알아요. 네 번째, 5번째가 있어. 그건 몰라요. 어떤 거예요? 세 개만 네 몰라요. 번째 거 많이 쓸 텐데. 우리 주변. 네 번째 거 나중에 V는 수능형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야. 이거는 보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뭐가? 보이대로 나오는 AT. 잘들 하고 있다. 그거밖에 몰라요. 나중에 이제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 식을 쓰면은 한 8, 90%가 풀린 것 같아. S는 변이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곱하기 시간. 자, 5번째 식은 변이는 나중 속도 곱하기 시간 빼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식을
줄줄줄줄 알아야지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식, 겸이가 알고 있는 식 뭐라고? V는 V제로가 AT. 자, 오늘은 얘만 써먹을 거예요. 자, 얘만 써먹을 건데, 자, 양변에 m을 곱해보자. 양변에 m을 곱하면 얘는 mv-mv0라는 값이 ma 곱하기 t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즉 얘는 mv-mv0라는 값이 ma 곱하기 t가 되는데 ma는 뭐가 되지? f가 되겠지. 바로 이게 충격량과 같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그만해. 다시 정리해주면 i라고 하는 녀석은 f 곱하기 엄밀하게 델타 t라고 쓰는데 이 값은 뭐와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써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t를 델타 t로 다시 바꿔 써준 거야. 그래서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이다. 다른 물리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가 똑같은 걸로 비추어 보아 얘네들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 자, F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지? F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지. 자, 이때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라고 써줄 수 있었거든.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때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질량이 변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라고 쓰고, 만약에 속도가 변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 만약에 둘 다 변한다면 두 개 다 써주면 돼. 자, 그래서 만일 M이 일정하다면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운동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겠지. F라고 하는 값은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는데 이게 MA라고 쓰는 식이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MA다. 그래서 MA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P의 특별한 이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특별한 이해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관계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적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자. 지금 얘기한 자,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 이야기가 됩니다. 책으로 한번 볼게. 자, 1.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V라는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0에서 V로 변했으면은 자, 얘 가속도 A라고 할 때 A는 자, 얘 등가 속도 운동하면 T분의 V라고 써줄 수 있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따라서 F는 MA고 얘는 T분의 MV라고 써서 FT가 MV다 라고 썼는데 좀 바보처럼 증명했지. 이 식으로 증명해 놓은 다음에 그냥 다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 좀 바보스러워. 속도가 V0에서 V까지 변했대. 그렇다면 가속도가 뭐가 돼버리는 거지? T분의 V-V0가 되는 거지. 자,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T분의 V-V0가 돼서 F는 MA, 즉 M 곱하기 T분의 V-V0가 돼서 T를 이항시켜버리니까 자, FT, 즉 충격량이라는 것은 MV-MV0,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었다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자, 이 관계로부터 아주 재미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보기로 합니다. 자, 충격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충격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충격력이라는 것은 이런 게 충격력.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여 그 힘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힘의 크기를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만 들어. 응? 힘의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자, 운동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자,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자, 그 힘을 뭐라고 부른대? 충격력이라고 한대. 즉 충격력이라는 것은 자, 델타 T분의 델타 P로 구할 수 있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대. 저거잖아. 그치? 위에 썼던 이 식이 바로 충격력이라고 해. 얘는 특별하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부터 구한 힘을 그냥 힘이라고 안 하고 충격력이라고니 표현해 줍니다. 그냥 힘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 이빨 주머니에 넣은 거야? 아이 봐봐. 네? 아이 봐봐. 거기 이빨 있을 거 아니야. 손에 침 묻었을 거예요. 아, 겸이는 나보다 깨끗해. 나보다 깨끗해? 선생님 자, 선생님들은 더럽다 그러는군.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를 살펴봅니다. 자, 만약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요.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할 때, 자, 운동량의 변화는 물체가 하는 운동량의 변화는 힘이 작용한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힘이 오래 작용할수록 운동량이 더 크게 변한다라는 뜻이 돼 버려.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예로서 자, 권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권총보다 기억자로 생겼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너 권총 몰라? 알아요. 저 맞박에 딱밤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잠깐만 이렇게. 그러면 충격이 작용하겠지?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 맑아요. 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게 맑은 소리 아닌데? 이거 꽉 찬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머리가 비어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청한 소리가 나요. 내가 오늘 그래서 겸이한테 백치미가 나타나는구나. 백치미가 이빨이 깨끗한. 아이씨. 자, 권총보다 아니에요. 너 백치미가 뭐예요? 옛날 소설 중에 백치아다다라는 소설 들어본 적 없니? 그 누가 썼지?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옛날의 작가분인데. 백치미가 뭐예요? 백치아다다가 뭐야? 몰라요. 백치가 뭔지 몰라? 하얀 거랑 치가 이빨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 소설이거든. 백치아다다라는 게. 그래서 백치가 아다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느낌이니? 아다다에. 한거 지우야 아다다. 선생님 아다다. 어떤 의미가 있지? 현우야. 그럼 현우가 아다다 했어.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이 있지? 멜민이 같은데요.
윤겸아 아다다 해봐봐. 윤겸아 어떤 느낌이 오니? 재민이요. 응아리 약간 좀 무질란 느낌이 나지? 아다다 이러니까 백치가 바보라는 뜻이야. 요즘은 또 장애자 또 비하 발언일 것 같은데 지적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옛날에 바보라고 했었어. 백치. 인식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거야. 여천지. 시험 천재. 그럼 백치미가 어떤 뜻인지 알겠어? 내가 순백해가지고 많이 비어 있는 티가 나는 아름다움. 근데 안 순수해요. 제 은근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가 머릿속에 뭐가 없다네요. 자, 안 권총보다. 자, 장총. 소총이라고 하지. 긴 총이잖아. 네. 장총이요. 자, 그래서 자, 장종이 다섯 개 낼수 있는데. 소총이라고 쓰는데. 대포. 인기차에. 선생님 약불 아세요? 약불. 더 멀리 나간다. 라고 얘기해. 약분하라고? 약불. 약불. 대포. 우리 아빠. 야밤 애들 또 어려워하잖아. 자, 그럼 이 야포는 어떻게 쏘냐면 불을 딱 붙여갖고 점화를 시키잖아. 그럼 야포 하고 나가서 야포야. 알겠어? 진짜요? 진짜겠어. 백치 김지유. 남동탁이 있는 사람. 나. 주세요. 자, 이쪽에 권총이 있어. 방금 말했는데. 기억이다. 그냥 말고 말이다. 권총이 있고 이 권총 안에 총알이 있어. 총알인데 총알 뒤쪽에는 화약이 점화해서 타. 폭발해. 폭발하면 가스가 생기겠지. 그 가스가 총알을 밀어내는 거야. 선생님 좀 통화 만들면 돼요. 자, 얘는 여기에서 요만큼을 이동하겠지. 그때 갖는 얘의 속력과. 쌤 옆에다 자. 메시지 해주시면 안 돼요? 쌤 우리나라에서 직접 총 쏴볼 기회 없어요? 있잖아. 군대 가면 돼. 군대 가면 돼. 군대 말고는요? 군대 가면 돼. 군대 군대 말고는 말고는 없죠. 군대 말고는 없어요? 갑자기 전쟁 이러는 거. 외국 가면 할 수 있어요? 외국 가서 미국. 아무나 안 팔아. 친구들에 딴 다음에 총기 뭐 파는 데 가. 근데 미국도 21세 이하로는 안 체험만 해볼 수는 없어요? 네. 사격장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총 그럼 비비탄 총 쏴 가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총 아 비비탄도 애들 네, 아파. 하네. 나 그거 옛날에 쎄면은 알았는데. 죽지. 비비탄 안 돼. 나 친구 비비탄을 위협했다고 맞았어. 근데 여자가 군대 가면은 그 뭐지 남자보다 그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그거 높다는데. 하사관으로 들어가. 말뚝 박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말뚝 박아도 돼. 들어가서 박는 거야, 말뚝은. 자, 여기서 같은 총알을 쐈대요. 그럼 얘가 총구를 빠져나올 때까지 쟤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 총구 안에 머물러 있겠지. 그렇다면 얘가 갖는 속력은 권총보다 어떻게 될까? 더 빠르겠지. 더 빠르니까 얘는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쌤 그게 자. 프라임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좀 보기 불편해요. 그런 걸 언제부터 시작해?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얘는 자, 힘이 일정함으로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아시겠어요? 금지였었어요. 귀엽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팔로스로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팔로스로 팔로드로우라고 얘기하더라. 그게 뭐예요? 빨로 따라와 들어오고 자. 있다. 팔로드로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니? 어떤 공을 던지거나 한 후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동작들을 팔로드로우라고 해요. 맞아요. 이 팔로드로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팔로드로우 하게 되면 어떻게?
클럽의 헤드가 대가리가 골프공에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자 같은 힘이 오랫동안 작용하니까 운동량 변화가 더 커지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겸이가 볼링하는 자세를 잠깐 취했는데 볼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공을 잡아서 밀어내는 동작에서 최대한 손에 더 공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게 하면 힘을 더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어때? 공의 속력이 더 빨라져서 충격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모두 팔로드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 운동량의 변화를 더 크게 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선생님 오늘 클리닝 누가 해요? 너희 원석쌤. 네? 원석쌤. 오늘요? 응. 왜요? 가든 저 쌤이랑 하는 게 좋은데. 어? 뭐 하시냐고? 저는 가든 사업쌤. 아 쌤하고는 다 했잖아 월요일날. 아 저는 근데 쌤이 더 좋아요. 넌 잤구나 계속. 아닌데 클리닉 시간에 깨 있었는데 맞아요. 저 클리닝 그때 너네 생물 숙제 하지 않았니? 김지우가 담당하는데. 김지우 생물 숙제 그날 다 했는데. 쌤, 저 근데 저 요즘에 수학 시험 잘 봐요. 누구세요? 어제 칠판 테스트 3개 맞았어. 혼자서? 나보다 많이 나. 누가? 겸이가? 4개 중에 3개 맞았어. 실판 테스트가 뭐야? 일본은 나 30별 봐. 자 이번에는 나 어제 100점. 난 75점. 자 이번에는 이런 걸 살펴보자.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할 때. 클리닝 쌤이 그러니까 전공을 주나.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델타 P가 뭐예요? 전화야. 조련병.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할 때 전화야. 충격력은 힘의 크기는 충격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델타 P가 일정할 때 충격을 받은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이 더 크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진다. 이런 예들을 써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같은 얘기지. 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에 있는 경우를 얘기해 보면, 자, 권투 선수는 권투 선수가 주먹질할 때 자, 주먹질할 때 그래야 맞지. 일로 와봐 빨리. 하지마. 빨리 돼 빨리. 아! 근데 이걸로 해주셨어요. 엄마는. 맞박이 찌그러지면 어떡해. 지금 맞박 되게 동글동글하고 이쁜데 딱 해갖고 때렸는데 맞박이 찌그러지면 어떡해. 저렇게 딱 보기 좋게 동글동글 이쁜데. 너 지금 머리가 그거 쉼표 머리인 거지? 그럼 지금 이마에 2개 있으니까 다운표네. 다운표 머리. 누나한테 뽑았다. 아니 강제로 이 머리 하고 있어요.
되게 귀엽지 않니? 잘 어울리지 않니? 근데 잘 어울리네. 잘 잘 어울리긴 어울려. 한데 귀여운 건 모르겠어. 너 계속 귀엽다. 지난번에 다행이다. 다미도 흉내 내고 왔잖아. 아니 흉내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좀 곱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빗질을 아침에 물을 안 뿌리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래요. 아무리 심해 말도 안 다시가. 자, 주먹질 할 때 끊어친데 자, 끊어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때릴 때 주먹을 가서 딱 끊어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딱! 여기서 바로 회수하는 거예요. 충격 받는 시간이 그러면 지나면 줄어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맞아가지고 때리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커서 더 많이 아파. 그러면은 손톱으로 한 번 누르는 거랑 손톱으로 기. 손톱을 또 왜 해?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인규는 객과 동물인 거야? 객과 동물인 거야? 고양이과 동물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아 저는 야너 머리가 왜 그래?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이번에는 네가 손톱으로 찍었으니까 아프지, 바보야. 누르고 있는 게 자. 나쁜데.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자, 야구 선수가 야 현우야 칼로 뭘 그냥 찌르는 게 나아 아니면 손으로 찍어서 빼는 게 칼 나아? 없어. 그럼 다 아프잖아. 칼로 찌르는 거 별로 안 아파. 손톱도 아파. 찌르는 자, 혹시 모기가 공을 먹는 거 받을 되게 때 많이 벗겨졌어. 공을 받을 때 잠깐만요. 글러브를 뒤로 당긴다. 자, 세 번째. 농구 선수나 또는 배구 선수가 점프한 후에 삐는데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린대. 이걸 구부리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져요. 옛날 가르치던 선배가 있어요. 이 친구는 2학년을 마치고 부천 쪽 아인데 2학년을 마치고 한과영에 갔습니다.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대요. 이거를 배운 다음에 학교에서 의자에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책상 바닥으로 점프를 한 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어떻게 됐는지 알아? 사람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대퇴골이야. 허벅다리 뼈. 이 허벅다리 뼈인데 이 부분이 두 개가 동시에 부러졌어. 그래갖고 2달 동안 휠체어 타고 다녔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이 대퇴골에는 동맥이 돌아다니고 있거든. 동맥을 건드리면 과다출혈로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 낙하산 탈 때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이 땅에 도달할 때 몸을 어때? 움츠리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요.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유도 선수의 낙법. 유도 있으면 무도 자, 유도 선수가 바닥에 맺혀질 때 낙법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최대한 감소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자, 힘들고 한편. 그런 거 많아.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 잠금 자. 알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에어백. 자동차 터졌을 때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지. 범퍼. 자동차 앞에 있는 범퍼도 역시 마찬가지지. 찍어서 선생님이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한번 아주 옛날에 가르치던 선배야.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24년 전, 25년 전에 가르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몸집이 기량이가 옆에 있으면 왜소해 보일 정도야. 헐. 씨름 선수인가? 씨름 선수 비슷해. 근데 공부 다 잘해. 이 친구가 얘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첫 번째 이런 일을 겪었어. 그 학원에 다닐 때 그 학원엔 엘베가 하나는 큰 엘베고 병원용 엘베 있지. 침대가 들어가는 그 큰 엘베고 하나는 작은 엘베거든. 근데 큰 엘베 타고 쉬는 시간에 내려간 거야. 근데 이 자식들이 수업 시작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그래갖고 왜 안 들어오지? 들어오면 혼내줘야 되겠네 하고 한 20분쯤 있다 우르르 들어온 거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엘베가 고장났대. 그래갖고 엘베가 중간에 서가지고 119에 신고해갖고 119 아저씨들이 와서 구출해줬대. 근데 그 칸에 많이도 탔더라고. 20몇 명이 탔대. 학원 애들 아닌 사람들까지 좀 타가지고. 그래갖고 구조해내는데 어떻게 구조하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층보다 좀 내려가 있었대. 한 요 정도. 혼자 올라오기 힘들잖아, 그지? 그리고 허당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 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소방관 아저씨가 혼자 내려가 갖고 애들을 밑에서 들어주면 위에서 소방관 아저씨 두 분이 땡겨서 빼줬대. 땡겨서 빼줬는데 다 나오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남은 거야. 위에서 땡기던 아저씨가 딱 쳐다보니 에이씨 하더니 엘베로 내려가고 둘이서 들이고 혼자서 끌어 당겼대. 웃기지 않니? 또 보고 에이씨 이랬대. 끔찍하지. 이만한 녀석을. 그런 뜻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나는데 얘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중3이 됐어요. 중3이 됐는데 학원에 그 친구가 좀 전 친구 그때 중1 때인가 이때 중2 때인 것 같아. 좀 전에 엘리베이터는. 근데 이 학원에 오려면 큰 길을 건너야 돼.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야.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요즘 말로 광역버스가 뺑 달려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지 아저씨가 제때 못 밟은 거야. 그럼 얘를 친 거야. 버스가요? 그래갖고 얘가 지나가다 퉁 하고 주저앉았대. 탁 하고 주저앉았는데 주저앉으면서 이 턱끼리 부딪혀갖고 이가 하나 부러진 거야. 몸에 뼈. 그것도 몸에 뼈는 괜찮고. 그래갖고 부서져갖고 딱 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막 내려갖고 야 괜찮아 하고 이제 걔 엄마도 주변에 있었나 봐. 와갖고 야 병원 가자. 그래갖고 병원을 가는데 애들이 같이 있던 애들이 딱 쳐다보니까 버스가 이 범퍼가 우리 승용차 범퍼하고 좀 다른 종류야. 되게 셌어 그때는. 철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자동차 범퍼가 쭉 돼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갔대.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범퍼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가장자리야. 근데 부딪혔잖아. 그래서 파인 거야. 장갑차. 찌그러진 거야. 버스. 버스. 원래 저런 게 아니라. 위에서 본 그림이야 위에서. 그래갖고 위에서 본 이렇게 됐대요. 아무튼 이 범퍼 아니었으면 그 친구도 더 많이 다쳤을지도 몰라. 번복할 때 번복. 범퍼가 몰라? 몰라. 근데 내 번번은 알아. 범퍼가 뭔지 아는데 범퍼가 뭔지는 모르겠어. 저 번복하는 뭔지 모르는데 번번은 알아요. 그냥 막아준다고 생각해. 막아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범퍼가 뭔지 알아요. 에어캡. 우리 공원에 가보면 이렇게 뭐지? 에어캡이 그 유명한 뽁뽁이에요. 에어레반. 뽁뽁이에요. 뽁뽁이. 그래서 이 뽁뽁이 역시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에어매트. 영화 촬영 같은 걸 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닥에 에어매트 깔아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요 원리 이용한 것. 에어 조단도 그래.
공부해요? 여기 제 거. 그 안에 바람 들어. 뒤에 저도 비싸. 에어 튜브가 있잖아. 어? 신발 자랑하고 있어. 신발을 그렇게 하고. 여기 2학년 형은 구찌 신발 신고 다니면서 요즘 자랑하고 있는데. 누나가 제가 조던 신고 다니려고 겁나 부러워.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일상생활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예에 해당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을까? 이런 예들? 충격받았을 때 충격 줄여주는 거. 침대 다이브 할때 충격받지 말라고 침대를 말라고. 침대? 흑침대. 자동차 셀프. 요즘은 별이 5개요, 5개. 이거는 딱딱한데 바닥이. 여기 다섯 개. 네? 나 말하면 혼자 받아가지고. 흑표 침대. 거기다가 이제 침대 다이브 하면 이제 죽지 않아요? 어? 거기에 점프하면 너 침대에서 다이빙하면 어떡해? 머리부터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진짜 그 시소 밑에 있는 타이어. 선생님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하면 침대 다리 부러지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다. 놀이터 달걀을 넣어주세요.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지는데 쿠션이나 두터운 이불에 떨어지면 안 깨지지. 이것도 이해가 되겠네. 또 뭐가 있을까? 놀이터에서 바닥 푹신푹신한 거. 시소. 막 달리다가 예를 들어 겸이하고 막 달리다가 현우하고 부딪혔어. 그럼 둘이 중상을 입지. 근데 선생님하고 부딪히면 아무도 안 다치지. 네? 아무도 안 다치지. 도다칠 것 같은데요? 충격을 흡수해주잖아, 쌤이. 응?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이런 예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졸려. 선생님 만약 충제가 뭐예요? 아니 선물 포장할 때 그거 하는데 그게 뭐예요? 완충이 무슨 뜻이야? 몰라요. 완전 충전. 나 똑같이 생각했어. 스타트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완전 정말. 아, 그것도 있다. 그래서 핸드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안전모 쓰잖아. 안전모 소개가 어떻게 되는지 본 적 있어? 네. 그 폭신폭신. 스타이로폼이 들어있지. 이 스타이로폼이 어디 부딪혔을 때, 자, 어때? 대가리가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지. 그래서 충격을 감소시켜줘. 헬멧이 그래. 하지만 그거 땀나면 되게 그래서 더워. 완충제가 뭐예요? 그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에 다미가 국어 사전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거 벌레 없애는 완벽히 아 그거 말고 무슨 스티로폼 완충제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는 스티로폼 비슷해가지고 완벽한 완충제로 충전을 제공한다. 완충. 한자어를 네가 한번 찾아봐. 저 한자 초등학교 1학년 거거든요. 그거 나 좀 있으면 나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해 볼게요. 국어 시간도 아닌데 단어를 물어보는 거 좀 그렇지 않니? 아니요 수업 시간에 저희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네가 궁금하면 찾아보면 더 빠르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완충제라고만 나와서 싹 그냥 싹. 완충이란 말을 찾아봐. 완충.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좀 전에 나타나는 식에서, 즉 충격량 F는 자, P 델타 P 곱하기 F, 자, 델타 P가 F 곱하기 델타 T에서 만약에 F가 0이면 자, F가 0이면 자, 델타 P가 뭐가 되지? 0이라고 해. 그래서 P 즉 P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써드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만일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들의 운동량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를 자,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해 줄게. 요즘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체가 지금 오고 있어요. M1인 물체가 V1이라는 속도로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M2라는 물체도 가고 있어요. 둘이가 중간에서 어디에선가 충돌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충돌하는 과정에 서로 자기네끼리 힘을 주고받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얘는 어떤 힘을 받게 됩니까? 1이 2에게 작용하는 힘을 받게 됐고, 얘는 2가 1에게 작용하는 힘을 받게 됐어요. 이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지? 작용? 반작용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인 두 힘을 받게 돼요. 자, 결과 M1이라는 물체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자. V1 프라임으로 간대. 자, M2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간대? M2라는 녀석은 또 다른 위치로 가게 된대. V2 프라임으로 간대. 아, 별거 다 한다. 휘파람 분 사람 누구야? 겸이겠지? 아마도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해. F12라는 값을 F12는 자, M2에게 작용해서 M2의 운동량을 어떻게 해주지? 변화시켜 줬지. 맞아? 변화시켜 줬대. 자, 한편 F21이라는 힘은 M1에게 작용해서 M1의 운동량을 변화시켜 줬어. 자, M의 속도를 변화시켜 줬다라고 해. 오케이? 두 식을 더해보자. 더하게 되면 F1, 2 더하기 F2, 1이라는 녀석은 자, M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1 더하기 M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2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더하면 얼마가 되지? 그래갖고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얼마가 돼? 0이 돼버리겠지. 자, 이때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델타 T분의 델타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얘는 델타 속 들어가고 델타 속 들어가고 델타를 크게 묶은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대. 따라서 MV1 더하기 MV2가 합이 뭐가 되는 거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게 되겠지. 그래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또 그러다 다음 시간에 뒤지게 혼나겠다. 다음 시간 누구예요? 화학쌤.
아 시험 본다. 오늘 아니잖아. 오늘이야? 화수? 아 나 주말인데. 나 원래 요즘 나도 같이 맞자. 둘 다 뭐 한다고? 영다. 빵점? 일단 나왔어. 야, 나도 빵점 끼워줘. 나도 아니, 야, 빵점이라 말하면 안 돼. 110점이라고 말해야 돼. 나도 나도 5명 다 빵점. 나도 아, 쌤, 저 좋은 소식 있어요. 저희 엄마랑 저희 학교 담임쌤이랑 그 통화를 했거든요. 쌤이 제가 볼 때 나한테 선생님 저 과학 동아리 통과했어요. 어? 과학 동아리 붙었잖아. 그게 뭐야? 내 친구가 과학동아리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과학동아리 안 들어오고. 인규가 중학교 어디지? 저 진상. 진성 과학 동아리 들어가기 힘들잖아. 아 네. 아니, 선생님들이 면접 보잖아. 그거 면접 그 뭐지 지원서만 그 탐구부 우선만 잘 쓰면은 들어가기 쉽지. 그게 어렵다고요? 그거를 또 면접 보잖아. 근데 공부 계산도 못하면 시험 면접 붙었던데. 아니 누가 선생님, 생각하는 계산도- 것만큼 쉽지가 않아. 계산도 시험 어려워요. 아니 나도 진상 중이야 나도. 이제 지금 나도 지원 작전 중은 더 쉽죠. 응? 작전 중은 더 쉽죠. 너가 그럼 주제를 이상하게 작전 중학교는. 아니 나 떨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쉽죠.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진 게 모르겠어. 아니라 작전 중은 안 더 됐어 쉽죠. 기간 지나가. 작전 중학교 애들이 최근에 과학고 간 애들이 없는 것 아니 같아서. 해봤다고 해봤는데 집에다 그거 자. 하면 결국엔 기한 지나가서 못 낸다.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이용해서 살펴보자. 자, 이쪽에 어떤 동아리가 더 그 생기부에 좋아요. 과학 나는 몰라요. 과학 동아리가 더 좋다고 얘기하셨어. 자, 여기에 M1이 있고요. 자, 이게 V1이 있어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자. 자, 여기에 또 다른 물체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할까? V2가 있어요. 이 두 녀석이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돼? M1 반드시 V1이 V2보다 커야 해요. 자, 이때 두 녀석이 접촉해서 충돌하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자. M1은 뒷방향으로 얘가 미는 힘을 받지 마이너스 F란 힘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자, M2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자, 앞방향으로 힘을 받지 F로 힘을 받아.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의 관계야. 자, 그러면 얘는 델타 T 동안에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합시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뒤쫓아오던 M1은 뒷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처음보다 어떻게 됐을까? 느려졌겠지. V1 프라임이라고 해. 보통 프라임은 충돌 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프라임이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M2가 있는데 M2는 처음보다 빨라진 속도 V2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둘이 받는 충격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충격량 I1은 M1이 받은 충격량이야. 힘 얼마를 받았지? 마이너스 F를 얼마 동안 받았니? 델타 T만큼 받았고. 자, 얘는 M1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게 되지.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그리고 I2를 보자. I2. M2가 받은 충격량이야. F 곱하기 델타 T라는 값은 M2 V2 프라임 마이너스 M2 V2라는 값이 됐대요. 각각이 하는 충격량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관계를 갖고 있지. 자, 이 두 녀석을 더해보자. 자, 더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돼? 0이 돼버리고요. 자, 얘는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 더하기 M1 V1 마이너스 M1 쏘리
자, M2V2 프라임 마이너스 M2V2라고 쓸 수 있대요. 프라임 붙은 것과 안 붙은 것끼리, 즉 충돌 전과 충돌 후끼리 모아서 정리해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쓴대.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 돼 버렸대. 물체계가 몇 개가 있든 뭐 하든 간에 그 합이 항상 어떻게 나타난다? 일정한다. 단 어느 경우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야. 만약에 작용하더라도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자, 얘네들은 어때? 무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사적으로. 자,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학교에서 오늘 이걸 배웠거든요. 이건 아니면 그 힘을 배웠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 과학님께서 이동 거리가 S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S 변이 아니었어요. 변이도 쓰고 중학교는 변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냥 S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돌멩이 이름 외우고 있어. 뭐 외우고 있어? 돌멩이 이름 외우고 있어. 돌멩이 이름 외우고 있어? 아, 우리 뭐야? 자, 연락 가지 마. 여자 유명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안 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잘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냥 얘기하지. 아니, 주택 타령이 아니라. 뭐야 타령. 아니, 뭘 약간 타령이야.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오늘은 네 가지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를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겸이는 월요일 날은 계속 빠지고 금요일 날은 와서 숙면을 취하고 집에 가서 영상도 안 보고 잠이 오니? 걱정은 안 돼? 솔직히 얘가 저보다 더 심해요. 저 영상 챙겨 보거든요. 저 원날에도 영상 가끔 챙겨 보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얘는 그냥 자고 그럼 얘는 학원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얘는 영상도 아예 안 보고 영상이 소리 미치게. 나 똑같아. 뭘 도와줘. 내가 영상 저걸 뭐라고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 응? 솔직히 얘가 더 챙겨지지 않아. 자, 첫 번째 이걸 한번 보자.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대요. 그래서 내가 잠자. 자. 싫어.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 이런 예가 있어요. 현우야, 수업 중인데 넌 누구하고 자담해? 똑같아. 저요? 현우. 야, 너 때문인데 왜 나를 쳐다봐? 어이없네. 네가 만나. 내 시선을 회피한 거지. 자, 여기 엄청나게 큰 스케이트보드가 있어요. 자, 이 스케이트보드 위에 겸이가 서 있어요. 아, 선생님 좋아하는 좋아했는데 저 진짜 잘 타요. 자, 겸이의 질량은 스몰 m이고요. 자, 이 스케이트보드의 질량은 라지 m이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겸이가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달려가면 위험하구나. 스케이트보드가 겁내 땅이 크다니까요. 움직이는 거야? 아니 땅이 움직이면 그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가 대륙 다 이동이요? 없는데 거기 안에서 움직인다고 아니, 스케이트보드가 넓어서. 스케이트보드. 여기 스케이트보드가 전개했었는데 재밌다. 자 이쪽에 겸이가 앞쪽으로 달려가요. 죽겠다. 반대 방향으로 가자. 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한번 보자. 처음에 전체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가 되지? 0이지. 왜?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질량이 m인 겸이가 앞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 M 벤타. 그지? 그렇다면 얘가 0이 안 되려면 0이 되려면 라지 m인 녀석은 어디로 가야 해? 뒷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얘가 갖는 속도를 u라고 하자. 뒷방향을 정의해 놨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m 라지 u라고 쓸게. 방향을 모으면 플러스 써주면 나중에 결과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야.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게 더 편해. 이게 돼버렸대. 따라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0은 mv 마이너스 라지 m u라는 값을 갖겠지. 그쵸? 자 따라서 이 스케이트보드의 속력은 얼마가 되지? 라지 m분의 스몰 m v라는 속력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숙제 문제를 하나 줘볼까? 선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자, 숙제. 미치겠네. 자, 여기에 화차가 있어. 화차라는 것은 기차의 화물칸이야. 아, 그만해. 알까 뭐. 기차의 화물칸이야. 자, 얘의 질량은 라지 m이고 길이가 l이야. 이때 자, 여기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대포가 한쪽 벽에 고정되어 있었어. 대포. 자, 그리고 대포에서 질량이 라지 m인 포탄이 자, v라는 속도로 지면에 대해서 튕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튕겨 나오고 있대요. 자, 질문 첫 번째. 포탄 발사 후 자, 화차의 이 기차야. 이거 화차라, 이거 화물 기차를 화차라고 해. 화차가 갖는 속력은 두 번째. 자, 포탄이 건너편 벽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벽에 도달하는 시간은 세 번째 포탄이 날아가는 동안 그동안이라고 쓸게. 그동안 화차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지를 다음 시간까지 계산을 해오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맞아야 되겠지. 빨리 메모해 두세요. 현은 메모 안 해도 돼? 숙제인데 메모 안 해도 되냐고. 맞아. 근데 왜 안 해? 그래도 하긴 해야 되나? 아, 그냥 영상. 저는 맞고 싶대요.
때릴까? 근데 자꾸 저한테 시비 통해서 자기가 안 해요. 그래 맞는다. 맞아도 안 죽어요. 위험해. 맞고 죽을 수도 있어. 아 글자쓰기 미쳐서. 근데 왜 이렇게 놀래? 눈 감고 맞자. 눈 감고 맞자. 안 돼요. 쌤 진짜 때려도 돼요. 심장 쫄려 죽겠지? 아니요. 원정쌤 재밌어요. 아 쌤 근데 학교 양아치들이 인규? 아니 인규는 모범생이야. 아니 근데 범생이야? 저 예전에 친했던 애들이 다 양아치가 돼가지고 지금 손절하고 싶을 때 자꾸 달라고 해요. 너도 양아치가 돼. 저 되게 학교에서 되게 얌전하게 다니거든요. 동생이라며. 절대 아니야, 믿지 마. 야 네가 봤어? 나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걸어다니고. 나보다 조용히 할 수 없어. 미안해. 아 쌤 저 근데 5층 애들 다 아는 애들 있어요. 쌤은 5층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데 싶어서. 아 쌤 저 수학 동아리 하는데 제가 즐겨서 읽었던 수학책을 쓰라는데 없거든요. 너가 책을 나 책을 안 읽어. 그래서 좋아하는 수학자 쓰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려고.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오일러. 화차야? 화차? 야 물리쌤이야. 하우스 오일러. 물리쌤. 피보나치 응? 피타고라스 톨레미 시리스. 그동안 화차가 이동한 거리는 유주 같은. 유클리드 있고 스튜어트 있고 그것도 있어. 그 파푸스. 그래 파푸스. 자, 갈로.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운동량이 보존될 것인가?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이 두 물체의 뭐를 통해서 설명됐지? 충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되졌지?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폭탄이 건너면이요? 건너편. 좀 정식 같아. 폭탄이 아니라 포탄이야? 그래. 글씨가 있어. 하는 답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아니 아니 없어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데 어떤 식이 나타나니? 조금 전에 M1, V1이라는 녀석은 자, M2, V2와 합쳐지는데 이 값이 항상 일정해서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대.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 있는데 조심할 거는 어떤 걸 조심해? 이 식은 충돌이 있는 경우엔 다 맞아. 근데 이 충돌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충돌, 그리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충돌, 세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충돌의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